저희가 이틀 전이었나요? 증권사에서 자기 매매가 너무 횡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의 돈은 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 드렸었는데요. 근데 이런 것이 정말 사회적인 좀 문제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증권사 입장대로 이거 규제가 너무 심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규탄 집회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현재 스튜디오에 이충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역시 뭐 자기 매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이런 보도도 나왔고 또 문제가 되면서 좀 아무래도 후폭풍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그 증권사 직원들이 본인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자기 매매라고 하는데요. 근데 이게 심할 경우 이제 정작 고객 수익 관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 국내 증권사들의 이런 내부 통제 수준이 좀 미흡하다는 것이 그 금융감독원의 판단입니다. 그 최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나온 예가 그 자기 매매 집중에 그 하루 평균 190회 초단타 매매를 하기도 했고 그 단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증거금이 부족해졌고 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횡령하는 사고까지 이어졌다. 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. 근데 이런 사례는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보더라도 그 전체적으로 국내 증권사 임직원들의 그 자기 매매 횟수가 그 외국계 증권사보다 18배 많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. 그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들의 일평균 자기 매매 횟수를 3회, 그리고 월 매매 회전율은 500%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은 이제 연말까지 각 증권사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예, 이런 규제에 있어서 약 기준치가 3회가 하루에 3회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것을 웃도는 증권사들이 많다고 저희가 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중소형 이런 증권주가 아니라 증권업체에서 좀 이런 행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한 13곳 정도 파기된다고 합니다. 이것을 웃도는 수치가. 실제적으로 수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금감원이 예. 지난해 증권사에 대한 이제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그 국내 증권사 32곳 가운데 13곳, 그러니까 전체 증권사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죠. 이들 증권사, 그러니까 37곳 증권사 임직원 자기 매매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한 440회 정도가 됩니다. 네. 이것을 이제 증시 개장일 245일로 나누면 이제 하루 이제 1일 매매 횟수가 1.8회 정도가 되는데요. 그 금감원 규제 기준을 더 높여서 이제 3회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죠. 그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위원 자료에 따르면은 그 지난해 증권사 임직원들의 자기 매매 횟수가 이제 3회 초과한 것은 뭐 아까 말씀대로 13곳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 증권사 대부분은 이제 상당수 임직원들 자기 매매 횟수를 좀 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이제 중소형 계속 증권업체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고 기억하기로도 하루에 뭐 6회 이상 나타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중소형 업체들은 상황이 어떤가요? 예, 그 말씀하신 6회 이상인 곳이 한양증권으로 그 네. 일평균 자기 매매 수가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. 그 이어서 보면 이제 바로투자증권 임직원들의 자기 매매 수가 5.7회, 그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4.9회,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은 4.5회, 교보증권은 3.7회를 기록했는데요. 주로 중소형 증권사가 자기 매매 수가 많은 이 상위 명단에 올랐는데 아무래도 지점 영업망이 취약하다 보니까 자기 매매를 통한 거래 약정, 실적 부담이 컸던 점이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확보한 고객 자산이 많은 그 대형사보다는 달리 이제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계좌로 그 수수료 수익을 내서 실적 목표치를 채워야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물론 소형사만의 일은 아닙니다. 대형사들도 이제 자기 매매 수가 많은 그 상위 증권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이 있는데요. 보면은 메리츠종금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그 3.4회로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치인 3회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.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평균 뭐 몇 회, 뭐 3회, 뭐 4회, 5회, 6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어찌 보면 이게 그렇게 많은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매매를 몇 번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증권사에서 그리고 적지 않은 돈으로 6회 이상을 매일 반복한다는 것, 자기 매매를 반복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될 것은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네, 그렇습니다. 자기 매매를 매일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예, 그 자기 매매 횟수가 가장 적은 증권사들을 또 보면요. 그 신영증권하고 KITB 자금중개라는 곳이 있습니다.
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일평균 자기 매매 수는 뭐 0.1회 정도에 불과한데요. 예. 그 뭐 10거래일 동안 거의 한 번 주식을 매매한다고 보면 되겠죠. 그 1년치로 봐도 신영은 1년 동안 37회, 그리고 KIDB는 29회 정도 주식을 매매했는데요. 그리고 다른 곳을 보면은 흥국증권과 코리아에셋 임직원들이 하루에 0.3회 정도 주식을 매매했습니다. 그 대형사 중에서도 미래에셋도 0.3회로 좀 적은 편에 속했고요. 근데 이제 신영증권과 비교하면은 한양증권이 이제 자기 매매 수가 63배 정도 많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63배면 진짜 격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. 일평균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3회라고 봤을 때 네. 3분의 1은 안 지키고 있지만 네. 3분의 2는 지키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죠.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 조금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그 규제 기준치인 3회를 밑도는 곳은 아까 13곳,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 37곳 중에 13곳을 빼면 24곳인데요. 이제 1회 미만, 아예 주식 매매가 1회 미만인 곳은 한 10곳 정도 되고요. 네. 그리고 1, 2회 정도 하루에 자기 매매를 하는 곳은 24곳입니다. 그 자산 기준 상위 10대사로만 본다면은 현대증권과 이제 NH투자증권, 대신증권 등이 해당되는데요. 그런데 이제 일괄 규제 중 논란이 되는 게 주식을 매수하면 적어도 5거래일 동안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증권사 이제 하루에 뭐 1, 2회 정도 주식을 매매하는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는 뭐 과도하게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그 주식 보유 한도를 이마저도 이제 거래를 하지 못하고 또 폭락한다면 이제 폭락장에서는 뭐 손실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냐 이런 불만도 나올 법하죠. 이걸 전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들어보니까 충분히 네. 좀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좀 어제 규탄 집회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. 그 현장 다녀오셨죠?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자기 매매 규제에 반발하던 그 증권사 노조원들이 그 조치를 처리해달라며 이제 금감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 그 노조원들은 우선 문제 해결 순서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. 그 무턱대고 규제하기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기 매매로 그 수수료 수익이라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. 이 업계 전반에 만연한 성과 우선주의 등 이제 자기 매매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. 예. 그 노조원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요. 그 과도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는데 회사 측의 거래 약정 강요에서 그런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고 네. 무엇보다도 이제 본점과 지점 간 임금 구조 차별 해소 문제 등 이제 그런 대안을 좀 찾을 것을 강조했습니다. 역시 증권사에서는 현재 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출발이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역시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.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생했습니다.